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역시 실망시키지 않으시네요, 다들. 어디 안 가셨군요. 저는 초건전하게 라방하고 나서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건전함의 끝. 이 트리를 또 누가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도 라방으로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댓글이 안 보이네요. 월요일 첫 사무실 출근해서 대표 책상에 앉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들던가요? 제가 별 감흥이 없어요, 사실은. 당연히 좋은데 별 감흥 없습니다. 에테로노 청담 조감도에 비해 실제는 별로던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외관은 솔직히 조감도에 비해 굉장히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 그리고 사실 에테로노 정도로 완전히 세계적인 건축 과정 데려와서 외관 특화한 거가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 정도 퀄리티가 한 번에 구현된 거는 그래도 애를 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부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죠. 내부가 사실은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게 디테일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사는 데니까. 그래서 브랜딩에 대한 게 씁쓸하다고 하는 겁니다. 1위 이미지가 굳어지니까 그게 에테로노 압구정에도 영향이 있고, 왜냐면 지금 하이엔드 주택 시장은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수요가 아닌 거죠. 옛날에 진짜 부자들, 저랑 자주 이렇게 뵙는 그런 분들도 본인께서도 부자지만 이제 완전히 전통 부자들, 그런 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옛날 고급 빌라나 이런 거는 진짜 부자들이나 집값 안 올라도 되고 나만 만족하면 돼 이런 느낌이었다고 보면, 지금의 하이엔드 주택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딱 활성화된 하이엔드 주택 수요층들은 내가 좋은데 살고 싶은 니즈보다도 사실 안정적으로 파킹해 놓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이나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이런 니즈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수요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그 3040 투자자 남자 수요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에테로노 청담 1차가 그런 가격적으로나 이런 걸로 성공을 한 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진짜로 고급주택 매니아들이나 고급주택 업자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2차의 브랜딩이 좋아진 이런 메커니즘은 아니었어요. 고급주택 관련 업자들을 만나면 에테로노 청담 뭐 가보니까 뭐도 별로고 뭐도 별로고 뭐도 별로던데 막 이런 얘기를 오히려 저한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에테로노 청담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도 그게 지금 브랜딩 1등이고 가격 올라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대상은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내가 볼 땐 별론데 내가 볼 땐 별론데 내가 볼 땐 옛날에 지은 뭐 어떤 고급 빌라가 진짜 완성도 높지, 그래봤자 그거 지금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안 올라간다고. 트렌드에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진짜 작품 만들어 놓고 시장성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오히려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방금 제가 얘기한 진짜로 이제 고급주택 매니아나 고급주택 업자들한테 인정받는 고급주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성공해야 그 뒤가 있는 거예요. 에테로노처럼 씁쓸하지만. 그래서 저도 디테일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리뷰할 때 에테로노 청담을 예시로 많이 드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더피크 도산이나 에테로노 압구정이나 라브르 27 같은 것들은 솔직히 에테로노 압구정의 카피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은 단지들이죠. 사실은 그런 비슷한 컨셉으로 한강변 서울 중심지에 이렇게 29세대 언더로 지으면은 잘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엄청나게 보여준 거니까 에테로노 청담이. 왜냐면 100억 초중반에 분양해서 200억 넘게 팔리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으니까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냥 고급 빌라가 전반적으로 100억 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옛날 고급 빌라 짓듯이 그냥 그 디테일이나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100억 넘는 거를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부르면서 마케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단지들이 많이 보이고 이제 정리가 많이 될 것 같고. 태양님께서는 원베일리 아리팍 등이 현재 계속 신고가 찍고 있는 상황을 일시적으로 보시는 건지, 계속 지속되거나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50평대 90억대 거래되었다는 얘기도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오를 거는 같은데 지금 속도로 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로직은 복잡한데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장 분석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맞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들 얘기하는 건데, 그 교집합이 뭐냐면 전세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캡레이트 수익률인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왜냐면 월세랑 전세가 있기 때문에 막고 있어가지고 월세로 수익률 계산이 안 되고 그 본질이 계산이 안 돼요. 아무튼 그 전세 가격을 하는 건데, 전세 가격이 안 오르고는 매매 가격만 계속 올라갈 수 없다라는 논리인 건데, 지금 반포는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이 과하게 오른 지가 좀 됐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시장에서 볼 때는 아예 하이엔드 주택은 지금 이제 올해나 뭐 작년 하반기 같은 때 활성화됐던 수요가 투자자, 사업가, 젊은 사람들, 3040 남자들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소포 나인원을 좋아하는 거고, 원벨리나 아리팍 같은 거를 이제 사는 그런 수요는
똑똑하고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젊은 부부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원래 강남 출신은 아니야. 왜냐면은 원래 찐 강남 출신들은 사실 반포를 그렇게 좋게 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인식에 갇혀서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그냥 그런 젊은 부부들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랬는데 잘 몰라 부동산을. 그렇다 보니까 요즘 좋다고 하는 반포를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애 키우기 좋고 그런 데 중에 하나니까 반포가. 근데 특별하게 이게 90억이라는 게 적정 가치라거나 더 오를 거라거나 이런 인사이트는 없는데 그냥 좋은 게 더 간대 양극화된대 그냥 막연하게 반포를 지향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도 주변에 돈은 잘 버는데 불인이 젊은 사업가 이런 분들 특히 여자분들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막 이런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목표가 반포인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내가 애 키우면서 살 수 있는 데 중에 정점에 산다 이러면서 그냥 그 자체가 뭔가 사치제처럼 돼버리는 그런 의미의 거래인 거지 진짜로 찐 투자자들이고 밸류에이션 능력이 있고 인사이트 있는 분들이 사실 50평대 90억에 사진 않아요 정말. 그리고 원래 강남 출신인 사람들도 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활성화됐던 고수요가 퍼지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갤포도 지금은 이제 젊은 남자 수요가 메이저 수요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게 크리티컬한데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갤포랑 아석포 갭이 줄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생각보다 덜 영향 있는 수요들도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포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수요가 퍼지게 되면은 이제 갭이 좁혀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면 지금 또 아예 50평 90억대 이런 거는 약간 이제 하이엔드 주택이나 뭐 고급 빌라나 청담동이나 이런 데 살다가 근데 애 키우려고 반포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근데 사실 딱히 인사이트나 밸류에이션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조금 뭐 금수저 느낌이거나 이제 전통부자 자녀분들 이런 분들이 하이엔드 주택이나 고급 아파트도 갈 수 있는 돈으로 이제 반포의 일반 아파트 대형 평수를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근데 원래 이제 반포 같은데 대형 평수 살던 이제 부자들은 사실 친구 중에 나인원 분양받은 사람도 있고 뭐 아사포 분양받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런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최근에 사실 하이엔드 주택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팩트고 그게 지금 시장 트렌드고 반포 90억 100억 넘게 주고 사는 거 정말 굳이라는 생각 들어요. 꼭 대단지 사려면 무조건 압구정 현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포 지금 90억 100억 사는 분들이 진짜로 제가 말하는 의미의 부자예요. 약간 집값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들 키우기 좋은 데 중에 요즘 제일 좋은 데가 반포래 이런 느낌으로 좀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실제로 케이스도 좀 많이 봤어요. 그냥 고급 빌라 같은데 이제 부부끼리 예쁘게 살다가 이제 아기가 좀 크면서 어디로 가지 했는데 사실 여유도 있고 이래가지고 요즘 제일 좋은 데가 반포래. 요즘은 이제 대치동보다 이제 반포가 좋대. 막 이런 그냥 큰 생각 없어요. 큰 생각 없어. 그러니까 한강뷰 보이면 좋잖아.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건데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사실 집 한 번의 결정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웬만한 부자여도 영향이 큽니다. 이게 집 한 번 사는 결정이. 그래서 내가 진짜 나 무조건 반포 살아야 되는 게 아니면은 사실은 조금 신중하게 좀 자산적으로도 이득도 보고 현 시점에 핫한 데가 아니라 현 시점에 약간 외면받고 있는데 좋아질 때가 어딜까 이런 거를 좀 보는 게 거주주택을 매입할 때는 한번 갈 때 그러면 좋은데 반포는 단기 고점은 맞죠. 오버슈팅은 맞지. 근데 계속 오를 거는 같아. 왜냐면 이건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단기 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위에서 점점 좀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포가 거의 진짜 일반 아파트 완전 탑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얘기라는 의미고 뭐 가격이 빠질 것 같다는 건 아니고 근데 속도가 더뎌진다는 의미겠죠. 사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대답 못한 질문 중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양님,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저평가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잠실, 청담, 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잠실보다 개포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이제 신축들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좀 더 트렌디한 느낌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잠실보다 비싼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개포동보다 잠실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포동 가격이 빠질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우위가 지금은 좀 개포동의 펀더멘탈 대비 약간 더 올라와 있는 느낌이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적인 면이 있고 그러니까 중심지 한강 변으로 모이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번에도 기사를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실효성도 없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교수들이 모여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련해서 무슨 뭐 간담회 같은 거 했는데 거기서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게 머지않아서 풀리게 될 날이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저도 풀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실효성이 엄청나게 있어요. 실효성이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인 거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향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실수요자만 올 수 있다는 거는 영향이 없고 싶어도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청담, 삼성, 잠실은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눌려 있을 수밖에. 근데 트렌드적으로도 여기가 좋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강남 오른쪽으로 이제
채권이 가는 게 이제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점점 왼쪽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명상까지 끌고 가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거는 좀 아닐 것 같다.